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통합 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 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공항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시민들은 하루속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달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을 속히 추진하라는 시민단체 집회가 있었는데요.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죠. 네. 통합 신공항 문제를 사실 우리 이슈토크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네. 사실 뭐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이건 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또 2016년부터 계속 뭐 제기됐던 사실 뭐 묵은 어떤 그런 현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끝났죠.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그런 당선인인 김희국 당선인하고 또 대구에 이제 김상훈 의원이라든지 구미의뢰 미래 한국당의 백성주 의원 이런 정치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이후에 뭐 좀 갈등을 빚다가 코로나19 그다음에 뭐 총선 이후로 총선 때문에 좀 이렇게 논의가 중단되었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뭐 정점으로 오를 입장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K2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 추진단 이런 시민단체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동안 이제 뭐 사실 의성가 군위의 어떤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국방부가 나서 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라, 열어라.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빨리 결정을 지어라라고 촉구하는 어떤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은 국방부가 자기의 역할들을 사실 지자체의 어떤 역할로 떠넘기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만든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1월 21일 날 주민투표를 하면서 밝혔던 투표율과 찬성률 합한 어떤 그런 점수가 높게 나온 공동 후보지로 선정할지 아니면 단독 유치 신청됐던 군의 후보에 대한 어떤 후보지를 결정할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 현장의 모습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슈토크 취재진이 담아왔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모습이 담았던 모습이 우리 공항이전 하는데 암초에 걸려서 지금 한 발자국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공동 유치든 단독 후보지를 정하든 간에 저희들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갖다가 주민의 지역민에 갖다가 어떤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왔는데요. 사실상 주민투표 이후 여전히 답보 상태로 남아있는 통합 신공항 문제입니다. 결론을 못 내리는 원인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니겠어요? 네. 결정을 했으면 원칙이 있으면 결정을 했잖아.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런 문화는 우리의 정치 행정에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초에 지난 1월 22일 날 수기형 민주주의를 통해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환산해가지고 합계해서 우선을 결정한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를 할 때 잘 해야죠. 근데 합의를 해놓고 그것이 내하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걸 뒤집어 버리면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김영한 군의 군수님의 거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복귀를 할지 말지 참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럴 때는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복귀를 하니까 군의군의 군민들의 의사가 우범인이 더 높다라고 해서 이것을 번복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의사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초에 지금 문제는 군의는 군의 군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군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군의와 의성이 공동으로 했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상생의 시대.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해줘야 되지 그것이 자기의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산시키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당초에는 공동 후보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군이 따로 하고 의성 따로 해버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럼 국방부에서도 당초의 원칙대로 밀고 나가줘야 되지. 이것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차입을 해버리면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문제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범도민적으로 또는 범국가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시나리오는 좀 예상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의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 나왔어요. 군의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군의 후보 지역에만 이제 유치하겠다 후보지로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군의 소보 지역 같은 경우는 의성 군수가 비안과 공동 후보지를 해가지고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전에 벌써 군의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의 군수가 후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소보 지역에 갔을 때는 파일을 의성군하고 갈라야 되는데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후보로 고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논리들이 상당히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 이제 1월 21일 날 이제 투표 이후에 김영환 군수가 군의 후보 지역으로 단독 신청하는 어떤 것으로 이제 사실 현실화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유국 당선인이 이제 통합신공항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추진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지역 현안이니까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국방부가 이제 법률적 검토와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려움들을 이제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 시점하고 맞물려 가지고 김영만 군수는 다시 한번 이제 군의 소보 지역에서는 소보 지역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단독 신청한 군의 군민이 원하는 후보 지역으로만 공강이 와야 된다라는 어떤 군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더 이상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적인 유권 해석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법제처도 아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공항 이전 특별법 8조 2항을 보면은 네. 통합공항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공동으로 후보지를 정해서 일단 투표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성군은 신청하고 군의군은 안 하는 거죠. 군의군은 또 별도로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맞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법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유권 해석은 어느 것에 관점을 둘 것인가, 투표율에 대해서 즉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부분과 절차에 중시하는, 즉 공동 신청에 중시하는 부분,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서 유권 해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김영만 군의군수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3월하고 6월에 여러 가지 어떤 수익에 관련한 2억 원을 이제 수수한 어떤 혐의로 지난 김영만 군의군수가 지난 11월에 구속됐다가 1월 달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네. 앞서 이제 공기창 교수께서도 언급하셨던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이제 실시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장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6일에 이제 5차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최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여러 가지 실제로 정인들이 그날 이제 출두를 해가지고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언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김영만 군의군수의 입장이 좀 달라질 것이다. 또는 그 입장이 달라진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거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기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뭐 재판 결과만 보고 이제 그 김영만 군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든지 간에 뭐 그 군의회는 사실 그 김영만 군수가 단체장이기 때문에 김 군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의성과 군의 어떤 뭐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부분들, 또 이제 국방부가 당초에 이제 그 이야기했듯이 발표했듯이 공동 후보지, 투표 결과에 따른 공동 후보지를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할지, 또는 법제처가 뭐 어떤 그 유권 해석을 내놓을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부분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항 전문가들은 빠르면 이달 말에 실무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론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가 항공교통망의 중요한 핵을 끈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군의와 의성이 뭐 갈등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러한 논의가 좀 흐지부지 되느냐 하면은 저는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또 4.15 총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좀 논의가 지지부진한 거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대구와 경북, 군의, 의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실무진을 지금 꾸리고 있는 거죠. 실무진은 뭐냐 하면은 통합군공안 이제 뭐지 선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보다 낮은 단계에서 그 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표출한 것은 군의 단독이냐, 아니면은 의성과 군의를 공동으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뭐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어디에 오든지 간에 대구 경북의 발전은 되는 거예요. 단 군이냐 의성이냐의 문제는 정말 지엽적인 문제죠. 그러면은 공동으로 신청한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든지 아니면은 군의로 단독으로 하는 결론이 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 전체의 문제로 잘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당초에 합의한 정신이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합의할 때 이런 룰을 정해서 공동 후보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의견 수렴, 그래서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역사에 평가받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구 경북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계획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초에 시작했던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가 협의를 충분히 잘 이행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만들어진다. 일단은 집안 싸움이 없어야 그 다음에 일이 빨리 가죠. 대구 경북 주민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빨리 통합 신공항이 이전되어서 그 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작게는 군의와 의성, 크게는 대구 경북에 미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이 갈등 구조를 계속 이어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루빨리 갈등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와중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구 경북이 덩달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우려하는 건가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아마 백지화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때 그 부산 가덕도 그 공항과 그 밀양 신공항을 둘러싸고 굉장히 부산권, 그 다음에 그 밀양 신공항 쪽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뭐 이렇게 해서 지자체, 광역 지자체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아마 그 합의된 사항이 있어요. 5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앞으로는 그때 이제 백지화되고 백지화 시키고 난데 앞으로는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공동의 어떤 그러한 어떤 합의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합의된 사항들을 사실 무시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곧바로 부산, 울산, 경남 이 3개 광역 단체장들이 손을 잡고 동남 신공항 문제를 다시 이제 정치화 시키고 있거든요. 계속요. 여기에는 이제 이미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김해 신공항
문제를 백지화시키자. 그리고 주변에서 김해호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있거든요. 그 주변의 주민들이 찬성, 반대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 문제를 좀 이렇게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동남권의 관문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들을 다시 한번 부울경 단체장들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제 뭐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아니고 재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아마 아주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이제 한 6개월에 걸쳐가서 비공개로 재검증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당선인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6명이 되죠. 그분들이 정세균 총리를 만났어요. 만나서 동남신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부산 지역 경제계 인사들도 다시 이제 정세균 총리를 만나서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시민단체들이죠. 뭐 그러니까 김해공항 그 신공항 반대 대책위를 비롯해서 5개 단체들이 그 집회도 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치권,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그 걱정거리로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정치력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동남신공항 문제가 이제 밀양신공항이나 동남신공항 문제가 백지화되면서 대안으로 K2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이 이제 거론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그게 국제사업으로 다시 떠오르는 순간 이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거대 여당이잖아요. 그다음에 친정부 부산 경남 쪽으로 되는 친정부 쪽에서 이런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와 결부해서 우리 그 통합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한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권 교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통합 신공항은 바로 빨리 이전돼야 된다. 군의와 의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상북도 전체의 지역 경쟁 활성화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잘못 결정되면은 동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1995년도에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이 1순위로 결정됐어요. 이때 어떻습니까? 옮길 때는 모두가 옮겨도 좋다 해놓고 내가 결정 안 되니까 보류를 해버렸어요. 이와 같은 문제로 경상북도의 정체성이 늦어지고 경상북도의 발전이 엄청나게 침체됐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도청을 옮겼어요. 만약에 1995년도에 경상북도에 도청을 옮겼더라면 지금 경상북도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불협화음이 빌미가 되어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빨리 화합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신공항 건설비만 10조 가까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엄청난 어떤 그런 그 경제적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그 21세기의 최대의 어떤 개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호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군의군수의 대승적인 어떤 결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